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학년 1학기 2외고사 사회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잘 듣고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150쪽을 볼까요? 자, 문화의 의미와 특징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문화인 것과 문화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1쪽을 볼까요? 자, 151쪽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 그렇죠. 문화란 일단은 무엇인지 그걸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문화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문화란 여기서는 자, 넓은 의미에서 한 사회 구성원들이 주위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 양식을 우리가 문화라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 바로 뭐였어? 그렇지, 문화에 해당하는 것과 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자, 뭐 옷, 음식, 집, 의식주라든지 이런 물질 문화와 법, 제도, 관습, 가치, 예술 등과 같은 비물질 문화들이 우리가 다 문화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그거겠죠. 자, 문화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렇죠. 유전이나 아니면 생물적인 본능, 그리고 개인의 습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화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문화인 것과 문화가 아닌 것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밑에서는 우리가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이 나와 있네요. 보편성은 뭐야? 두루두루 다 갖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공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보편성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 밑에는 다양성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뭐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회마다 문화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바로 뭐였습니까? 난방이었죠, 난방. 난방. 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추우면 난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몸을 어떻게든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겠죠. 근데 이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문화의 보편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추우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한다. 문화의 보편성이 되는 거야. 자, 하지만 기후, 그렇죠? 위도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 공부했었잖아. 기후에 따라 난방하는 방식은 여기서 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는 난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온도를 깔아가지고 바닥을 데우는 난방을 한다고 했고, 반대로 서한해양성 기후 같은 유럽 지역은 그렇죠.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벽난로를 설치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기후마다 난방 조건이 다르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건 바로 뭐야? 문화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난방이라는 걸 통해서 보편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뒤로 가봅시다. 자, 교과서 152쪽입니다. 자, 여기서 문화의 특징 5가지가 나와있죠?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는 우리가 문화의 특징 5가지에서 자, 각 갖고 있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공유성은 뭐였어요? 그렇죠. 특정한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공통된 행동과 사고 방식들을 우리가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했어. 왼쪽에 있는 사례처럼 뭐 시험을 앞두면은 떡을 돌린다. 떡을 돌리면서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 준다. 뭐 이런 것들이 공유성이 되겠죠. 학습성은 뭡니까? 그렇죠. 선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배워가는 것이다. 쌍둥이 같은 경우 어린 시절에 헤어졌습니다. 자, 한국에서 자란 아이와 미국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10살 때 만나서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다는 거였죠. 한국에서 자란 아이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거고 미국에서 자란 아이는 이제는 포크나 나이프를 사용할 겁니다. 학습성, 축적성은 뭡니까? 그렇죠. 이 한 시대에 있었던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지면서 점점 지식이나 기술 등이 더해지게 되고 그래서 풍부해지고 더욱 발전한 문화를 우리가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축적성이었습니다. 변동성 뭐였습니까? 자, 김치가 바로 대표적인 예라 그랬죠. 원래 초기의 김치는 어땠어? 그냥 단순하게 배추나 물에 소금에 절인 이러한 백김치의 형태였다고 하지만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오게 되고 고춧가루를 사용하게 되면서 김치가 오늘날의 이런 붉은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랬죠. 자, 문화의 변동성. 문화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자, 그 다음에 전체성입니다. 전체성은 뭡니까? 자,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뭐였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과 전자상거래, 전자투표, 영상통화, 인터넷 강의. 자, 이 각가지는 각기의 그냥 문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로도 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인터넷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자, 문화의 어느 한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인터넷이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듣던 수업을 이제는 집에서 인강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백화점이나 매장에 가서 신발이나 옷을 샀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옷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함께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화의 전체성까지 해서 5가지 문화의 특징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자, 여기도 꼭 한 번씩 봐야 되겠죠? 왼쪽에서 봤었던 문화의 특징을 자, 여기 있는 문제에다가 대입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스스로 확인 문제도 반드시 풀어야겠죠?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8-1 단원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은 8-2로 가보겠습니다. 자, 8-2 단원. 자, 여기서는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태도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럼 한우리가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트리샤랑 밥을 먹고 있는데 트리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인도 사람인가 봐. 그래서 손을 사용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던 한우리가 하는 말이 뭐야? 그렇지. 뭐라고? 그래도 그렇지. 나처럼 뭘 사용해봐? 젓가락을 한번 사용해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치.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트리샤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였죠? 자, 자문화 중심주의가 뭔지 오른쪽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태도 3가지가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사대주의, 그리고 문화상대주의가 있었죠. 자, 먼저 자문화 중심주의를 볼까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은 속한 사회의 문화를 우수하다고 보고 자기께 최고야. 중국이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우수하다고 보고 다른 사회의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다른 사회의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걸 우리는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의 특징, 방금 전에 말했던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다. 자,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렇죠. 마치 과거에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자기네들의 말과 이름과 그리고 신사참배 같은 거를 강요했던 것처럼 문화 제국주의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렇죠. 문화 사대주의였죠. 자, 문화 사대주의는 뭐야?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께 최고라고 생각했다면 문화 사대주의는 그렇죠. 다른 사회의 문화, 남에게 최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과거의 조선시대 때 명나라를 떠받들어 모셨던 명나라가 무조건 최고라고 했던 조선의 선비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회의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믿고 동경하거나 추중하면서 자신의 문화는 열등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뭐라 그런다?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를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꼭 기억해 두기 바래요. 밑에 나와 있는 사례도 꼭 잘 봐둬야겠죠? 자, 우리말보다 영어가 좋아. 그렇지? 우리 항상 입는 옷에 다 한글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로 쓰여 있다 그랬죠? 이것 또한 뭐야? 한글은 촌스럽고 뭔가 멋이 나지 않아. 영어가 뭔가 세련돼 보이고 옷에다 썼을 때 멋있다라고 하는 문화 사대주의적인 경향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중국의 한족 같은 경우가 과거에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오랑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가 최고고 남의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짐승 같은 놈들, 배워먹지 못한 놈들. 문화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뒤로 넘어갑시다. 나머지 하나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뭡니까?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 같은 경우는 뭘까? 자, 상대성을 인정하면서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가 처한 특수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태도를 뭐라 그런다?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전에 우리가 한우리랑 트리샤가 밥을 먹던 걸 떠올려 보게 된다면 아까 한우리는 뭐였어요? 그렇죠. 자기 게 채우고 남의 거는 이제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었죠. 자문화 중심주의를 보이고 있었는데 한우리는 어떤 문화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트리샤가 손으로 음식을 먹는지를 그 나라 인도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저기에서는 저렇게 손으로 먹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화상대주의를 보게 되면은 다른 사회의 문화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문화를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거는 내가 잘못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여기는 지워보고요. 음. 그래서 문화상대주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른 문화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우리가 왜 저놈은 더럽게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거야? 더러워. 도구를 사용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혼자 판단할 게 아니라 그 판단하기 전에 트리샤가 처한 상황,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다음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문화 상대주의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했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였어요?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거였어. 어떤 것이 바로 얘였죠? 그렇죠.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자, 우리 인류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 사회 규범 이런 거에 어긋나는 문화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관습. 자, 우리 교과서 밑에 보게 되면 뭐가 나와 있죠? 그렇죠. 중국의 전족이라고 하는 풍습이 나와 있죠. 전족 뭐야? 자, 보세요. 어릴 때부터 발이 못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에서는 발이 작아야 미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작은 신발에다가 발을 구겨 넣어가지고 발이 못 자라게 하는 거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죠? 고통을 주면서까지 어린아이 고통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거였어. 자, 또 어떤 사례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이슬람을 믿거나 이런 인도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 여성에 대한 인권이 급격하게 낮은 걸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자기 가문, 자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예를 들어 보면은 결혼을 하기 전인데 실수로 이제 임신을 해서 온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그 딸을 거리로 이제 데리고 나가가지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때려 죽이거나 이런 것도 있다 그랬죠.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명예살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 인류로서 갖고 있었는 이 가치에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긋나는 것들이죠. 어떻게 딸을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죽일 수가 있습니까? 보편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되 그 문화가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세 가지를 바라봤습니다. 자, 뒤로 가게 되면은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나와있죠. 자, 이 157쪽에 있는 내용도 다 같이 한 번씩 꼭 봐두시고, 자, 문제만 한번 여기서 같이 풀어볼까요? 자신의 문화를 우수하다보다 내게 최고야. 다른 문화는 부정적이야. 한우리 같은 경우였죠. 무슨 태도입니까?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였습니다. 자, 한 사회 문화를 그 사회가 처한 환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그래. 그렇죠. 한우리처럼 성급하게 쟤는 왜 더럽게 손으로 먹어가 아니라 왜 쟤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까? 그 사회의 역사나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본 다음에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라 그랬죠. 자, 다만 문화 상대주의에서 주의할 점은 그 문화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3번. 다른 사회 문화를 우수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뭐야? 내 거는 별론데 상대방께 최고야. 그리고 자신의 것을 열등하다고 여깁니다. 문화 사대주의였죠. 자,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 옷에 한글에 적혀있으면 촌스러워. 바람직합니까? 아니죠. 문화 사대주의인 경우에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시 부족들은 옷을 입지 않고 있네. 정말 야만적이야. 그렇지? 옷을 안 입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거겠죠. 자, 인도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 사회, 경제 등의 생활 전반을 살펴보아야 돼. 그치? 성급하게 쟤는 왜 소고기 안 먹어? 바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는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전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적에서 이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소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렇죠?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세 가지까지도 한번 봤습니다. 이번은 문화 사대주의가 아니라 뭐야? 옷을 입고 있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을 옷을 입지 않는 아프리카 원시 부족을 바라보는 거니까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8-2단원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를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8-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3입니다. 교과서 158쪽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교과서 159쪽입니다. 대중매체 등장으로 형성된 대중문화. 자, 여기서는 먼저 대중매체에 대해서 먼저 봐볼까요? 대중매체란 뭡니까? 그쵸? 신문, 라디오, 텔레비, 인터넷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에게 어떻게 대량의 정보를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전달하는 수단을 우리 뭐라 그런다? 대중매체라고 한다. 그렇죠. 텔레비 뉴스만 봐도 어때요? 동시간에 같은 시간에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 번에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대중매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대중매체 같은 경우는 자, 어떤 발달 과정이 겪었냐? 그렇죠. 처음에는 인쇄 매체를 시작했습니다. 활판 인쇄를 통해 가지고 신문이나 책자를 통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이후에 음성 매체 그리고 영상 매체 이런 것들과 함께 결합하게 되면서 빠르게 이제는 더욱더 발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였죠. 자, 밑에서는 대중문화가 나와 있네요. 대중문화는 뭡니까? 그렇죠. 가요, 영화, 드라마 등과 같이 대중이 즐기고 누리는 문화를 우리는 대중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문화의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가장 핵심적이었어?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이 대중매체가 대중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겠죠. 교과서에 나온 사례가 뭡니까? 과거에는 연극이나 음악 등 소수의 이런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즐기는 취미나 문화였단 말이야. 하지만 대중매체, TV나 이런 라디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소수만이 즐겼던 특권적인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대중문화로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대중매체가 대중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면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문화는 오케이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뭘 제공해 줍니까? 오락과 휴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여가. 우리가 남는 시간이야. 우리 주말에 남는 시간 동안 뭐 합니까? 집에서 편하게 샤워를 한 다음에 소파에 누워서 뭐 이렇게 치킨을 먹으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고요.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오락,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대중문화는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이런 거였어. 오락과 휴식을 제공해주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중문화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해볼까? 1번 아까 뭐라고 했어? 대중매체 대량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동일한 정보를 대중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전달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받기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나 취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획일화되기 쉽다는 거였죠. 예를 든 게 바로 뭐야? TV에서 나오고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나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행하게 되죠. 왜? 사람들이 같은 걸 보고서 아 저게 이쁘구나 저게 입어야지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 사고가 다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신발 포스를 사고 번거를 나이키 덩크를 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고나 취향이 획일화되기 쉽다. 획일화되기 쉽다는 것은 뭐야? 획일화 개성입니까? 개성이 사라지고 나는 거죠. 다 똑같아진다는 거야. 획일화 다 똑같아진다. 저마다의 각각 갖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개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지는 획일화된다는 거죠. 두 번째 대중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수동적인 소비자 그냥 바로 보고서 그냥 소비만 하게 된다. 소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즘의 특징이죠. 대중문화가 이제 상품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 속에서 대중행미를 끌기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문화가 나타나는 우려가 크다 그랬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늘날 이제 대중매체, 대중문화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죠. 유튜브 우리가 영상을 클릭을 해서 보게 되는데 뭘 보고 클릭하게 돼요? 그렇죠. 썸네일, 그렇죠.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게 돼. 썸네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썸네일 화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 게 되는 거겠죠. 인터넷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죠. 기사를 클릭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가 벌어진 돈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클릭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제목부터 자극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대중문화의 발달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다양한 대중매체가 나와 있죠. 자, 꼭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등장했던 매체가 바로 인쇄 매체였죠. 신문, 잡지, 책 등과 같은 대중매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음성 매체, 라디오, 영상 매체, 텔레비전이 등장하게 되고 최근에 21세기에 와가지고는 뭐가 등장했습니까? 그렇죠. 뉴미디어라고 하는 인터넷과 인공도신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SNS라든지 아니면 개인 방송 아프리카, 트위치 아니면 OTT 서비스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60쪽이에요. 자, 바람직한 대중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태도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사고작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자, 우리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과 같은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새로운 문화 창조되고 있죠.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자, 뉴미디어. 뉴미디어 동그라미 쳐야죠. 자, 새로운 미디어라는 거야. 자, 뉴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대중매체의 등장. 과거에 있었던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가 아닌 새로운 대중매체입니다. 그게 바로 뉴미디어죠. 자, 뭐가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렇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대중매체, 대중문화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 뭐였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 소비자의 입장으로만 전락하게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뉴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를 드는 게 바로 뭐였어요? 아프리카 TV였죠. 아프리카 TV에서 선생님이 방송을 한다고 해봐요. 그냥 내가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내가 방송을 찍어서 영상을 녹화한 걸 그냥 틀어놓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죠. 소통을 하게 되면서 시청자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방송을 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있으면 네,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안 하기도 한다는 거야. 방송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 소비자인 동시에 그렇죠. 대중, 우리가 대중문화의 소비자야. 아프리카 TV를 보고 있는 소비자인 동시에 뭐 한다는 거야? 생산자. 그 방송을 좀 더 재밌게 만들어가고 있는 생산자도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쌍방향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또한 누리소통망, SNS, 그렇죠? 인스타그램 뭐야? 스토리나 이런 거 뭐야? 매번 여러분 영상 찍어서 올리죠?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소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어떻게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직접 정보를 만들고 유통할 수도 있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는 뭐야? 과거에 존재했던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최근에는 뭐야? 그렇지, 뉴미디어가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중매체, 뉴미디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꼭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태도가 나와있죠? 그렇죠. 어때? 오늘날 대중매체 얼마나 많습니까? 대중매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 우리가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였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보자. 어떻게 바라봐야 돼? 그렇죠. 대중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대중문화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2번, 자, 뭐라 그랬어요? 클릭 경쟁이 있다 그랬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썸네일과 기사 제목을 쓴다 그랬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들어가 보면 막상 들어가 보게 되면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 카더라, 아니면 뭐 이렇게 흥미를 끌만 요소를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럼 거짓된 정보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바로잡도록, 그렇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영상입니다.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쓰셨네요. 바로잡아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주체적인 문화 생산자. 그렇죠? 뉴미디어에서는 우리가 소비자인 동시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생산자 역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문화를 창조하고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1인 미디어의 등장,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지고 소비자인 동시에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교과서 161쪽에 있는 내용 꼭 잘 봐주세요. 같은 현상이죠. 자, 뭐야? 돈을 받고서 축제를 유료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신문사에서 보도하는데, 자, 한쪽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한쪽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랬어. 왜 이런 입장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밑에 있는 스스로 하기 문제 풀어봐야겠죠? 자, 1번, 2번 꼭 풀고 시험을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중문화, 문화, 8단원에서는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네요. 자, 이제는 10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요. 10단원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